안녕하세요. 저는 공모전 발표를 하게 된 경희대학교 5학년의 이제 졸업 예정 손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3학년 이하시죠? 네. 공모전 혹시 많이 참가해보신 분 있어요? 한 3회 이상 참가해봤다. 그럼 저분한테 두 분 책 드릴게요. 못 봤어. 손 들어주세요. 같은 거 3번. 아니, 나만 주세요. 근데 자신이 수상 경력이 있다. 너무 많았어. 네, 발표 시작할게요. 먼저 되게 주관적으로 보는 공모전에 대한 제 시각이에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경희대학교 5학년의 손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기준이를 페이스북으로 알게 됐어요. 갑자기 친추가 와가지고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저도 너무 좋은 취지길래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아무래도 수상의 영향이 크겠죠. 제가 2014년도에 3월, 9월, 11월 때 정림 국공모 그리고 대한민국 공식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했어요. 근데 앞에 책자 나가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써놓은 걸 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내용들을 추려서 얘기를 담았으니까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건축학도로서 생활했는지 보여드릴게요. 2007년도에 경희대학교 들어갔고요. 2014년도 15년도에 사이에 이렇게 도상을 3개를 수상했어요. 근데 7년, 8년, 1학년, 2학년인데 장려상 입선이 있는데 이건 제 작품이 아니에요. 다 선배들이 그냥 한 거를 같이 모델만 만들어주고 이름만 실어서 나간 거예요. 제 작품은 전혀 아니죠. 그 선배들이 한 걸 그냥 이름만 껴놓은 거죠. 그러면 건축을 8년 동안 했고 과연 2007년에서 14년 동안 뭐 했는지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군대도 2년밖에 안 가잖아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군대를 갔어요. 13년, 14년 되게 늦게 갔어요.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어요. 졸업 작품을 해놓고 갔고 그 전에 이만한 공모전에 참가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 3개는 국제공모전이에요. 왜 이 3개의 국제공모전이 여기 모여있을까요? 영웅 보여줘요? 솔직히 다 떨어졌어요. 수상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한 20개를 했는데 수상 경력이 하나도 없고 딱 보면 그 전까지는 다 한국 공모전이에요.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안 될까? 심사위원이 내 걸 못 알아봐준다는 생각도 솔직히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로 솔직히 그냥 되게 거만하지만 눈을 살짝 돌려봤어요. 한번 그래서 한번 그냥 경험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냈는데 역시도 안 돼요. 그냥 20개의 공모전을 참가했고 그 앞에서 말했던 선배들 작품을 2개의 상을 탔어요. 7년 동안. 그리고 엔트리 수용을 했더니 대충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과연 뭐가 문제일까? 같이 작업한 애들? 내 능력? 아니면 심사위원?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남들이 안 좋다는 군대에서 좀 찾고 싶어요.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5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졸업작품을 했으니까 작품이 어느 정도 있겠죠. 또 공모전은 거의 20개를 가까이 했으니까 작품이 많겠죠. 제 작품이라 생각 안 되는 작품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이에 가져왔는데 이 책을 군대에 가기 전에 만들고 왔어요. 휴학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냥 나름대로 애들이 늦게 군대를 가니까 걱정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5학년은 군대 갔는데 갔다 오면 바보 된다. 그래서 뭔가 위기의식 저도 들고 그래서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준비한 작업들을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군대 애들한테 보여줬겠죠. 근데 다들 멋있다고 그러죠. 당연히 책을 만들어왔으면 조금 멋있다는 생각은 누군가 조금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네. 아니, 다른 과에서 보면 건축하는 애들 자체가 좀 멋있게 보잖아요. 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있고,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과연 내가 그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나라는 것을 제 주관적인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그렇고 어떤 제일 처음 시작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구체적일 때가 많지 않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모전을 참가하든 학교 프로젝트를 시작하든 굉장히 구체적인 걸 생각해놓고 아이디어를 정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봐왔던 것을 그대로 뭐 본뜬다 그러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사례나 뭐 레퍼런스 아니면 뭐 자료들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사례를 찾았어요. 근데 그게 앞에 있던 제가 생각하고 있던 머릿속에 있는 사례들과 거의 동일한 사례들이고 그것들을 제 아무 논리 없이 막 조합을 해나가요. 그래서 가장 이쁜 거 뭔가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공모전에 제출하죠. 그리고 여기다 역으로 개념, 철학 다 갖다 붙여요. 많은 분들이 솔직히 그러지 않나요? 여기 아직 작업을 많이 안 한 3학년 공모전 약간 해보셨다는 분 혹시 그런 혼자 느낌이 들 때 없나요? 없나 보시네요. 네, 이게 그대로 상이 되기를 바랬죠. 그리고 그걸 또 설명을 하죠, 누구한테인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해요. 누가 말했는데 누구는 이렇다더라. 어떤 개념을 기획해서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근데 가끔씩 선배들이 뭐 졸업작품을 한다거나 무슨 공모전을 앞에서 보여주는 게 있다면 들어보신 분들 다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엄청 많죠. 근데 그게 가끔씩 멋있어 보일 때 있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인한테 건축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고 일반인들도 건축하는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일반인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초점을 뒀던 게 그런 방식에서 시작한 제 공모전들이요. 그러니까 앞에 나쁜 사례죠. 이게 나쁜 사례예요. 이거는 이걸로 스카이스크래퍼 공모전에 제출했던 건데 이때 작업 방식이 어땠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아이디어가 이때 당시에 유행이라면 유행인 건지도 모르겠는데 빈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뭐 자연이 치우든 사람이 치우든 그 모든 걸 다 맡겨두는 거예요. 그런 게 한때 되게 유행처럼 번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냥 뭔가 이슈가 될 땅이 없을까? 뭔가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비무장지 DMZ에다 그냥 꽂아 넣은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어떻게 그럼 타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시스템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막 어거지를 막 갖다 붙인 거예요. 왠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져서 그러면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녹지가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뭐 새들이 와서 거기다 둥지를 트지 않을까? 되게 홍명령하죠. 그래서 이런 걸 제안을 했고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거는 그 홀로코스터 메모리얼 공모전에 제출했던 건데 그냥 되게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정신분석학 책도 되게 많이 읽고 홀로코스트 그 트라우마틱 메모리가 어떻게 사람한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실현화되는 과정이 이미지화되는 과정, 구체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짧았고 굉장히 직관적이었어요. 그 보통 시간 하면 약간 뭐 공식처럼 사람들이 켜를 쓰죠 막 건축에서 그럼 그냥 되게 즉흥적이었어요. 켜를 그냥 몇 개를 만들고 거기다가 몇을 막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막 시간을 막 이동하는 느낌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했는데 떨어졌죠. 그래서 과연 군대에서 느낀 게 뭔가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가를 앞으로 제가 수상한 2개의 작품을 보면서
좀 이해를 돕고 싶은데 그 이번에 있었던 대한민국 건축 대전에서 수상한 건데 주제가 작은 건축 그리고 동네라는 거였어요. 저는 학교로 동네 만들기라는 주제로 스쿨에서 네이버후드 유닛으로 제출했고, 네이버후드 유닛이 아직 저학년이라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페리가 제안했던 근린주거 이론의 원래 용어예요. 네이버후드 유닛이. 근데 그걸 좀 재용어화 시킨 거고, 동네라는 개념과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도시가 형성될 때 학교가 먼저 중심으로 형성돼요. 학교 중심으로 형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마을이 생기고 뭐 도시가 생기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이런 도시에 다 살고 있죠. 이게 제가 직접 PT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건축대전에 솔직히 PT 발표가 굉장히 짧아서 5분을 주어줬고, 굉장히 다른 공모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면 PT보다는 좀 물리적인 모형이나 이런 거에 좀 시간을 기울였기 때문에 조금 되게 생략된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좀 감안해 줘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도시는 분절이 돼 있다. 다양한 요인이란 뭘까요? 뭐 울타리일 수도 있고 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옹벽이 생겨서일 수도 있고 되게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페리의 이론에 따르면 학교를 중심으로 동네가 다 형성이 되는데, 역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그런 것 벽들을 다 해결하면 모든 도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역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슈는 뭐 커뮤니티가 부족한 것도 있고, 일화된 도시여서 그런 부족한 커뮤니티를 어디에 삽입해줄 곳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역으로 학교를 통해서 그 모든 차이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다이어그램이 나오죠. 어떻게 하냐. 학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교가 방으로 쳐져 있고 거기 안에 정말 복합적인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죠. 근데 되게 뭐 다들 약간 아실 내용인데, 학교가 일과 중에는 열려 있고 밤에 가면 다 닫혀서 못 들어가지 않고, 밤에는 그냥 아예 텅 빈 공간으로 있는데, 그냥 그것을 프로그램 조금만 재배치해서 열어주자,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도시에서 열리면 좀 도시와 관계를 맺을 것이고, 도시에 여러 개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에 각각의 캐릭터가 생기면, 뭐 하나는 뭐 굉장히 체육시설이 굉장히 컴플렉스가 돼 있고, 하나는 좀 뭐 문화시설이 컴플렉스가 돼 있고, 이러면 좀 더 이렇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도시에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도시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해서 시작했고, 이것이 저가 정의하는 스쿨에서 네이버후드 유닛이다, 학교를 동네 만들기다, 이렇게 제안했고, 사이트고, 사이트에 있는 각 3개의 학교를 어떻게 제안했냐면, 3개 학교에서 제가 까만색을 표시했던 게 제가 말했던 분절된 유닛들이에요. 위에는 옹벽이고 밑에는 두 단지가 다른 시기에 지어지면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그 벽이죠. 다른 건설사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들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자는 거였어요. 그 구체적인 설명은 좀 생략할게요. 뒤에 자료가 많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섹션이 완성이 되고, 아까 그 막혔던 공간들이 좀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했고요. 섹터 2는 중학교인데, 중학교와 단지 사이에 있는 가로인데 정말 되게 답답해요. 실제로 가보면. 그래서 거기다 좀 요즘 학교가 또 학생 수가 줄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유 공간도 많이 생겨요. 학교에 교실 수도 사람들이 저출산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용해서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필을 했었고요. 그런 안 사용하는 공간들을 좀 필요한 공간들을 제안해서 이런 공간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쪽 부분은 완전 클래스룸으로 몰고, 이쪽 부분은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서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공공적으로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자. 그래서 밤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공간이 되고, 섹터 3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시와 접해 있어서 좀 더 컴플렉스한 게 필요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을 좀 매입을 해서 결과를 하는 방식인데, 도시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었으면 했고, 결국 확장이 돼서 좀 더 컴플렉스하죠.
뒷면이 굉장히 프라이빗한 학교가 되는 거고 앞면은 굉장히 도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쪽 같은 경우는 학교가 이 밑에 보이는 게 교실이고 학교의 교실과 공공공간이 어떻게 같이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도시도고 이런 공간이 형성이 될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학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질문이 던져지죠.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 도시에서. 만약에 앞에서 끝났다면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의문이 분명히 들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 마음대로 그냥 설정을 해요. 그냥 7살에 애가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18살에 오빠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저런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좀 이런 방법을 좀 고집을 해요. 약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방법을 간단한 예시로라도 보여주기를 굉장히 원하고 그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쉬운 게 저는 좀 카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표현목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냥 뭐 작은 편 그대로 읽었어요. 아침 7시에 출근을 하는데 아버지가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유치원에 이러한 어린이 도서관이 생겼는데 거기다 애를 맡겨놓고 오빠는 저를 통해서 학교를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옆에 있는 노인 중에 할머니가 와서 그걸 봐주고 오고 몇 시죠? 9시 15분? 그리고 엄마는 뭐 동네에서 열리니까 아까 큰 공연을 생기는 어떠한 장에서 뭘 준비를 하고 또 곳곳에다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진행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가 돌아오기 전에 오빠와 만나서 아까 그 밤에도 이용하는 도서관에 가서 아빠를 기다리면서 아빠와 같이 집에 돌아가는 그런 시나리오죠. 네, 그래서 뭐 주말에는 뭐 아빠와 오빠와 동생이 같이 복합화된 뭐 체육관을 같이 이용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거 그렇게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학교의 작은 변화가 동네 사람들에게는 작은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분위기 만들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냈고요. 혹시 여기서 좀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있죠? 그 독고공모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기 문재용 분이 아까 왔는데 저분이랑 같이 한 프로젝트고요. 저랑 나이는 똑같은데 학교 후배인 뭔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고 세운상가 다 아시나요? 네. 세운상가 프로젝트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은 시간 유식체고 풀어나가는 방식이 좀 되게 약간 시나리오 위주로 좀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독고공모 공모전이 1차로 패널 심사가 원래 끝이었어요. 최종이었다가 이번에 새로 2차가 되면서 PT 발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논란이 됐던 뭐 뒷 얘기를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독고공모 심사 때 혹시 그 관련 학교가 있을까 봐 말을 안 할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상장이 있고 최우수상이 있는데 그 패널 심사를 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심사위원이 와서 한번 대충 설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심사위원 분이 최우수상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독고공모 운영자 측에서는 번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좀 더 심층된 애들의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 취지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얘기를 드릴게요. 세운상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되게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세운상가에 사는 사람들, 뭐 정치가들, 뭐 우리 건축가 입장에서는 김수근이라는 건축가가 세웠으니까 부정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는 사람들은 세운상가는 가만히 둬야 된다. 정권마다 건드니까 자기네들 미쳐 죽겠는 거예요. 자기네들 뭐 쫓겨날 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계속 알바끼로 막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는 계속 쥐고 있고 그런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이해관계들로 되게 많은 건물들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과연 시간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도시 역시 시간의 누적으로 형성된다고 어느 정도 다 동의하실 거고 하지만 뭐 어떤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철거로 인해서 시간은 지워지고 또 우리는 그 시간 파탄 속에서 살아가는 느낌을 받는 거죠. 도시 또한 그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체라고 할 수 있는 건물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과연 근대 건축물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그냥 시간을 연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 가치를 떠나서 정말 그 좋든 나쁘든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던지죠. 세운나라가 약 1.2km의 건물이고요. 주변에 역사적인 장소들 종묘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역사적인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고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장소, 공간, 건물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정을 했고 생겨나면 우리가 그 기존에 있는 고가구도와 그것들을 계속 연결해 나가자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체가 점점 확장된다는 개념으로 당시에는 2000XS년대는 이만한 바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또 역사적인 건물들이 더 생겨서 그것들 또 연결하면 이만한 바디가 될 것이고 끊임없이 그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시간에 따라 체가 확장하는 그런 유기체 같은 건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몇몇 의미 있는 장소로 시간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그게 뭘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정한 섹터예요. 근데 이게 왜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의미를 나름 자료 조사를 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는 전자상가로 쓰였다가 기독교 단체에 의해서 수용이 됐다가 다시 그것은 KT 사기업에 수요가 됐다 그런 되게 역사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역사로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마리를 계속 끌어낸 거예요. 각 부분별로. 이거는 기존의 건물이 이렇게 되는 케이스. 여기는 이 경성시가도 그 일제시대 지도를 보면 행정소 학교가 기존에 위치하던 자리예요. 근데 그거는 저희도 되게 우연히 발견했어요. 서울 같이 하면서 서울이라는 책을 보다가 여기가 이 땅인데 근데 저게 뭐지라고 하면서 모든 역사적인 자료를 다 뒤지다가 어쩌다 발견한 자료여서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건 현재 건물인데 되게 중구청이 우리나라 최초의 구청인데 그것이 나름 시대가 지나면서 중구가 굉장히 큰데 수용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다다르자 보통 구청들이 다 충남시청이고 다 철거하고 다시 짓잖아요. 또 최초로 리모델링을 한 케이스예요. 거기서 그냥 또 끌어낸 거예요. 저희가 이게 그러면 시간을 유지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그 가치를 떠나서 그 건물이 정말 건축적이지 않죠.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극동극장은 옛날에 되게 성인 영화들을 주로 상영했던 그런 극장인데 현재는 또 철거될 위기에 있고 그런 거에서 좀 실마리를 찾아서 이런 의미 있는 장소를 지금 시점에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네, 그냥 이렇게 섹션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좀 자세히 보시면 아까 그 순서대로요. 그 순서대로 보시면 이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의 레이아웃이 이런데 이렇게 좀 그라운드랩에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기존에 위에 있던 그런 공간들이 현재는 닫혀진 공간들을 좀 외부화 시켜주자. 그리고 도시 사람들도 마음대로 드나들어서 기존의 그 고가 도로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컨셉이었고
이것들이 좀 도시적으로 보면 차없는 거리가 될 때 주변에 되게 역사적인 곳들이 많아요. 광장시장부터 참일극장부터 바다극장부터 그거와 좀 관련이 맺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뭐 광산시장에서 이런 흐름들이어서 기존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요. 네, 이런 모습인데 이 기존의 택배 서비스 하는 공간이에요. 물류가 정말 많잖아요. 시장부터 전자상가까지. 근데 그런 것들을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잘 사용되지 않는 세운상가의 지하 주차장을 그 서비스를 다 몰고 그 위에 그 시장과 이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도 국가고도와 연결해주고 그리고 또 호텔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굉장히 되게 럭셔리한 그 극장이죠. 극장이 있었던 공간인데 호텔로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되게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저 친구랑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마침 중구청에 쓰는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우리나라 대부분 건물들이 새로 지어지면 그 과거의 역사를 지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새로 짓는 거는 당연히 경제적인 논리때문에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그냥 외부에서 저 건물 지하로 들어가서 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 프로그램을 지어주면 여기가 지금 호텔로 바뀌는 호텔 입장에서도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 역사를 하나에 홍보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또 도시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네, 여기는 기존에 소학교가 있었던 자리인데 보시면 노인정이 학교가 있고 수학교 자리인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기능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안했습니다. 네, 여기는 중구청인데 중구청이 굉장히 거대해서 동서울을 아예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존 민원 서비스가 하부에 까이는 거를 뿌려주는 거죠. 뿌려져가지고 도시적으로 좀 열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극장 공터들을 이용해서 그 극장에 대한 이미지를 현실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것을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냥 흘리면서 수시도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패널인데 후배들을 봐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그렇고 그 메인 투시도라고 하죠. 메인 투시도 되게 뭔가 삐까뻔쩍하게 멋있는 장면들을 잡아놓고 역으로 작업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나중에 다이어그램 뭐 그려야 될 거 없고 패널을 못 채우겠어 막 이러고 그래서 선배들한테 부탁하면 내가 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그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역으로 채우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대본의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 지금도 안 그러고 있는 건 솔직히 아닌데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다이어그램부터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제천 프로젝트를 받으면 구글앱에서 위성사진 뽑아서 트레이싱 작가는 그림부터 그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전에 좀 거기에 대한 뭐 흐름일 수도 있고 건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분명 필요해요. 분명히 그림을 그리는 순간 그건 지울 수 없어요.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그러면 다시 역으로 계속 똑같은 오류가 계속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아이디어를 막 선발적으로 분명히 당연히 낼 수 있죠. 중간에 뭐 레퍼런스를 여기다 집어넣고 저기다 집어넣고 저기다 집어넣고 아이디어가 중간에 생겨날 수도 있고 뭐 레퍼런스 생겨서 여기다 넣어볼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정리를 안 해요. 끝에 정리하는 게 거꾸로 채우는 거예요. 나중 돼서 결과를 다 만들어낸 다음에 채워넣는 거예요. 거꾸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를 내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정리를 한다면 저는 그 프로젝트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분명히 하나의 스토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물음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솔직히 저도 저 경험상에서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물음도 많이 생기죠. 당연히 생기는데 그걸 끊임없이 자기한테 질문해서 자기의 그 클루를 계속 찾아나가는 방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자기 거를 자기가 수용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서 충분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상을 받고 남한테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솔직히 제가 지금 그 5학년을 졸업하고 작업이 굉장히 많아도 돌아보면 제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는 몇 개 없어요. 한 두세 개? 내 거라고 생각되는 거. 앞에서 제가 나쁜 사례라고 보여줬던 거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는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평도 받았지만 저는 제 굉장히 싫어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포트폴리오에 거의 넣지도 않는 프로젝트, 앞으로 제작할 프로젝트는 넣지도 않은 프로젝트인데 근데 반면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독보공모 같은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인 게 솔직히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공모전의 주제가 세운상가를 건드리는 건데 세운상가를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주변만 건드리고 사실 심사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게 될 것 같냐. 근데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논리를 세웠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그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 당연히 괜찮아 우리는 이건데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출했는데 운이 좋아서 좋은 결과가 났지만 정말 운이 나쁘든 아니면 심사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해서 상을 못 받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저희에게는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게 모르겠어요. 다 공모전에서 저도 그랬고 많은 공모전을 참가했던 이유도 상을 받고 싶어서 했어요. 남들 상 타는 거 보면 부럽고 또 상 많이 타면 또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사람들이. 근데 정말 자기 프로젝트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모전을 유명 공모전은 그 전년도의 작품들이 다 있죠. 사례들을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공모전을 참가하면 그 공모전의 사례들을 먼저 찾아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왜 하나 싶어요. 자기 거 하는 거예요. 자기 사례를 찾아서 다른 걸 인용할 수도 있지만 그 공모전의 성향을 파악하려는 생각부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모전의 성향이 어떻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남들이 의문을 가졌을 때 좀 이렇게 당당하게 나의 힘으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